안녕하세요 여러분, 입시 큐레이터 인주구 인사드리겠습니다. 8번째 인사네요. 고교 생활을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앞에서 이제 7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 거예요. 자,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. 차근차근 단계를 1강부터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다 보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그걸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자, 두 번째, 고교 생활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덜 해요.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국어 선생님들이, 수학 선생님들이, 영어 선생님들이, 사회 선생님들이, 과학 선생님들이 하실 거니까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재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건 수시.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소수니까 그 중에서 수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.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.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보세요.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형태, 여러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. 횡단평가예요. 그러니까 학생부를 횡으로 쭉 보는 거죠. 1학년 1학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? 1학년 2학기 때는 뭐가 있었지? 2학년 1학기 때, 2학년 2학기 때, 3학년 1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지? 횡으로 보는 거예요. 횡단평가를 하는 거죠. 그럼 횡으로 봤더니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짜리 진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목표를 쭉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왜요? 그 1년을 횡으로 볼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준비가 되겠죠. 횡단평가. 어떤 영역에서요? 자율활동, 교과세특, 동아리, 독서, 진로활동, 종합의견. 내가 읽었던 책 독서 미반영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교과세특에 임명할 수 있거든요. 내가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읽었다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. 이걸 통해서 횡단평가 쭉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. 종단평가예요. 종단평가는 뭐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을 쭉 관통하는 이야기. 여기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?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냐. 그죠? 그러니까 그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냐가 1학년 때 바뀌어도 상관없고 2학년 때 올라와서 바뀌어도 상관없고 3학년 때 원서 쓰기 전에 바뀌어도 상관없다. 왜? 그 지적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. 내가 어떤 분야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확장시키면 다른 분야 접점이 나오게 되어 있죠. 이 접점의 문제인 거거든요.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. 왜냐하면 이걸 이제 외연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그 진로라고 생각하는 것의 외연은 대학이 생각하는 진로라고 하는 것의 외연은 엄청 희미해요. 그래서 대학은 정확하게는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짧게. 우린 다 학과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요. 학과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루는 게 뭐냐면 계열이에요. 어떤 계열에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냐 없냐.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계열별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어떻게 해요? 종단으로 쭉 1학년 1학기부터요. 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했고 이게 공부해서 내가 좀 궁금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서 변경이 됐어. 진로가. 아니 그게 뭐가 문제죠? 의사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? 3년 동안 바뀌지 않는 확고한 진로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? 아니요.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공부 안 했다는 거잖아요. 의사 가운데서 어떤 의사?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죠. 전문적으로. 그게 없는 거잖아요. 대학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. 어떤 분야를 내가 확고하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한다면 그 분야에 깊이 있는 공부, 심화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점점 세분화되고 정교화되고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고요.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. 확고하다면. 그게 아니라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뀌어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. 얼마든지. 그럼 평가 방식을 이해하면 그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.
되게 중요한, 진짜 이거 제가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는 건데 시간이 짧아서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알려드립니다. 고교생활에 뭘 만들으라고요?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. 어떤 설계도요? 설계도는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. 교과 영역에서 설계도, 비교과 영역의 설계도, 선택 과목의 설계도. 이 설계도가 어떻게 해요?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. 이게 대학이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. 내가 어떤 교과에서 무엇을 궁금했다면 그걸 가지고 실험하고 싶을 거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? 내가 생명공학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게 왜 세포가 그렇게 되는지 실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오픈랩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. 비교과. 학교에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 막 하면서 막 대학 교수님이 강요인데 나 그 생명공학 완전 올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가 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하는 교수님들을 좀 많이 초빙했거든요. 저도 매년 컨셉이 좀 있어서 프로파일링 교수님들 막 초대하면서 강의를 막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뭔 상관이에요.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되는데. 제가 진행하는 학교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마어마하게 교수님들 많이 오시거든요. 그러면 애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. 왜? 궁금하거든요. 근데 와 의대를 꿈꾸고 있던 의공학을 꿈꾸고 있던 건축을 꿈꾸고 있던 애들이 프로파일링 강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. 와 얼마든지요. 그러면 비교과에서 시작한 궁금증이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저 교수님 우리나라의 제1호 프로파일러 2호 3호 다 왔었거든요. 강의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. 교과로 넘어갈 수 있죠. 육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.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하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진로가 조금 바뀌었네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선택 과목을 바꿔야죠.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요. 고등학교 생활은.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됐죠? 자,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이걸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. 자치활동, 적응활동, 자율활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. 자율활동의 입력 내용이 자치활동, 적응활동 옛날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사활동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. 행사활동이 빠졌어요. 그래서 자치활동, 적응활동, 창의주제활동이 들어갔습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창의주제활동에 뭐가 들어가냐면요. 학교, 학년, 학급, 특색 활동이 들어가요. 학교, 학년, 학급, 특색 활동이 들어갑니다. 제 강의를 한참 듣다 보면 학부모님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우리 학교, 우리 고등학교,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없어. 아니요, 여러분.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 선생님이 있다고? 아니요. 그 선생님 없어도 돼요. 내가 하면 되죠. 어떻게 하면 됩니까? 학급 특색 활동이요. 그거 만들면 되잖아요. 누구랑? 우리 반 애들이랑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장, 부회장,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죠. 학급 특색 활동을 통해서요. 얼마든지요. 아니 부회장 아니더라도 내가 주도해서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설득해가지고 우리 학급의 특색 사업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저는 학교에서 학교 특색 사업 만들고 학년 특색 사업 다 만들거든요. 비교과 프로그램으로. 그리고 학급 특색 사업도 원하면 만들어줘요. 근데 자기가 만들면 돼요. 뭐가 문제예요? 그러면 그 학교에 학교 특색 사업이나 학년 특색 사업이 없다고 좋은 평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평가가 이루어져.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유독 그 학생이 학급 특색 활동을 만들었어. 그러면 완전 좋은 평가를 받죠. 뭐요? 자기주도적인 학생. 그러면 그 학생이 왜 학급 특색 사업을 만들었는지를 대학이 궁금해합니다. 그거 궁금해하는 순간 1단계는 통과해요. 왜? 면접에서 물어보고 싶거든요. 그 다음에 뭐예요? 학급 특색 활동했어.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주제 선택 활동이에요. 이거 대박. 주제 선택 활동이에요. 학급 특색 활동을 했어요. 뭐든 상관없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독서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침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. 아니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7교시 후 독서 활동, 방과 후 독서 활동 학급에서. 아니면 방과 후에 학급 단위 체험 활동, 탐구 활동
이런 거 하거든요. 탐구 활동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?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서 주제 선택을 하고 내가 탐구했던 내용들을 자율 활동에 넣으면 되죠. 그러면 이해되셨죠?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거.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 뭐라고요?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배움과 성장이 있었냐라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매우 그 활동 다 하잖아요. 1년에 8권을, 책 8권을 무조건 읽고 독후감 읽고 토론하고 질문 만들어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까칠까칠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단 말이에요. 그럼 그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이 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? 아니요. 절대로요. 활동이 우수한 게 아니거든요. 착각하시는 거예요. 활동이 우수한 게 아니에요. 활동은 우수할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. 포인트는 뭐라고요? 그것이 어떤 활동이라도 그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니까요.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. 대학이 결국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.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, 교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, 그 결과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었는가.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. 교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, 그 결과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됐는가. 포인트가 뭐예요? 배웠고 영향은 뭐니? 두 가지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에다가 능력과 역량을 제가 창의성이 뛰어납니다. 이거 전 되게 싫어해요. 저희 학교 학생부에는 없는 단어거든요. 능력과 역량을 여러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. 착각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대학 교수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. 나의 학생부의 기록을 보고 나의 능력과 역량을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? 이거 위에 거 해야죠.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었느냐. 교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걸 보여주면 대학 교수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추론할 수 있겠네. 그러면 1단계 통과. 그럼 면접에서 그걸 물어보죠. 자기가 추론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러려고 3배수 뽑는 거예요. 그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설계도를 잘 짜야 추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알겠죠? 제시하는 나의 능력은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. 이거 제시는 조금 낮은 수준의 학생부. 추론할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학생부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래서 고교 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 단계 더 나가봤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맥스 이거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면 9강에서 그런 맥스를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감을 가지시고 9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